많은 분들이 이제 빠른 은퇴를 꿈꾸다가 고생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 다가구를 보유한 39살 초등아이의 아버지이자 불인이입니다. 21년 12월에 취득을 했고 당시 설 아파트는 넘사벽이어가지고 다가구를 매매를 했습니다. 노후를 좀 대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만의 주차 공간을 꿈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50평이 어쨌든 있으니까 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니 뭐 이러면서 이제 기분이 되게 좋죠. 거기다 이제 환금성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자. 대부분 다가구 건물은 이제 꼭대기에 주인이 살고 나머지 밑에 층 1, 2, 3층은 월세나 전세를 주면서 돈을 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산 거죠. 현재 2년 3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세입자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월세 소득이 35만 원입니다. 매매하기 위해서 2억도 대출을 했고요. 이자 나가고 나면은 파이프라인 같은 건 없죠. 대출도 받았습니다. 부모님한테 빌렸는데 원금을 335만 원을 갚고 이자도 65만 원을 냅니다. 그래서 한 400만 원이 나가는데 5년 내 상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대출이 엄청 빡세다. 1차 목표는 숨고르기 하면서 8년 장기주택 보유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소득 수준이 지금 맞벌이로 850 정도를 벌고 있는데 돈을 뭐 적게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걸 잘 갚아가지고 뭐 만들어 보겠다. 파이프라인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노후주택이죠.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더라. 세입자한테 전화 오면 심장이 쫄깃해집니다. 왜 그러냐? 보일러를 신제품으로 2번 갈았고요. 누수공사도 2번이나 했고요. 천장공사도 1번 했고 벽지 장판 교체도 하면서 눈물을 머금었던 적이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가겠죠. 내가 과연 무슨 의미로 이 집을 샀는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무엇보다 노후 밀집 주택가다 보니까 아파트 커뮤니티 같은 것들 보면은 참 너무 좋아 보이고 아이들이 학원차 타고 다니는 아파트 보면은 우리 애한테 왠지 좀 미안한 감도 좀 들고 혼자 주택 산다고 놀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아이가 또 다니다 보면 좀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빌라나 뭐 다가구 이런 것들은 막 배달 오토바이도 막 다니고 일방통행 자동차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걱정도 되고 아파트는 막 시세가 급등하고 환금성도 좋아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것 같은데 다가구 하나 가지고 8년 동안 열심히 대출 갚을 생각하니까 좀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나는 무얼 얻나 싶고 재개발은 지주택 부담금 같은 것 때문에 뭐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불인이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지 고민도 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이분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려고 했던 거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월세를 받는다. 나만의 건물. 나의 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심코 그냥 나 여기를 한번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로 한번 좀 내 인생을 좀 노후 대비해볼까?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더라.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게 먼저거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정한 다음에 그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순서인데, 투자처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막 시작을 한 다음에 내 인생하고 좀 안 맞네 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먼저예요. 그거에 다가구가 맞냐 안 맞냐는 두 번째 얘기인 거죠. 사실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만은 무언가를 얻으면 무언가를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다가구라는 것도 어찌 보면 무언가를 얻었으니까 잃는 게 있겠죠. 근데 이 부동산으로만 딱 오게 되면 사람이 이 간단한 이치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사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장점도 얻고 싶은데 저기에 있는 장점도 얻고 싶고 막 다 갖고 싶어져. 그러니까 이 부동산만 오면 엄청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데 살고 싶은 마음은 다 같지만 여기서 뭐 아파트여야 되고 뭐 초품화여야 되고 뭐 상가가 가까워야 되고 뭐 대단지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막 따지기 시작해. 학군도 좋았으면 좋겠고 교통도 좋았으면 좋겠어. 그런 거 다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포나 뭐 압구정이나 뭐 삼성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30억 막 40억대.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건데 그걸 또 싸게 사고 싶기까지 하는 이 극한의 욕망이 막 생기는 게 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분은 지금 이제 노후 주택이라고 했지만 뭐 다가구를 사신 건데 노후를 대비하고 싶다. 다가구 사가지고 노후 대비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주차 공간도 딱 있었으면 좋겠다. 주차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땅 50평 딱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냐. 이런 생각도 했고 파이프라인을 만들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걸 산 겁니다. 근데 노후 주택이라 손이 많이 가더라라는 단점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뭘 하나
하나 얻으면 뭘 하나 잃는다고. 장점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단점이 점점 더 부각이 되죠. 이게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다가구 투자가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바꿔야 돼요. 뭐냐면 이 다가구 투자는 어떤 것인가 도대체. 다가구 투자를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건가? 라고 다시 한번 바꿔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상대할수록 일거리가 늘어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 안 하면 일이 줄고요. 사람을 상대하면 일이 늘어나요. 이거는 이제 진리인데 아주 심플하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전세를 주는 게 일이 많을까 아니면 월세를 주는 게 일이 많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가 더 피곤할까요? 여러분들. 내가 아파트를 하나 샀어. 근데 이거를 전세를 주는 거랑 월세를 주는 거 뭐가 더 피곤하냐? 이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월세 주는 게 훨씬 피곤하다. 왜 그렇죠? 아니 전세는 2년에 한 번 사람을 상대하면 돼. 물론 중간에 수리해달라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돈 받은 거는 이제 2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월세는 아니죠. 월세는 매달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 달엔 잘 늦나 또 감시도 해야 돼. 안 들어오면 또 전화하고 문자하고 해야 되죠. 그러면 뭐 내일 드릴게요. 다음 주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연락 안 돼. 그럼 이거 어떡하지? 뭐 한 2달 밀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소송해야 되나? 이거부터 이제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할 일이 많아지면 피곤해진다. 자, 그러면 똑같은 월세 중에서 종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아파트 월세가 피곤할까요? 아니면 빌라 월세가 피곤할까요? 자, 사람을 상대를 하면 할수록 일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빌라 월세가 피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똑같은 지역이라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빌라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경제력이 좀 더 낮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빌라 월세를 주면은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한 분들이 오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더 선호하시고 그래서 빌라 월세를 2년 뭐 4년 꽉꽉 채워서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이 내가 집을 샀다고 해도 아파트는 뭐 2년에 한 번 아니면 뭐 4년에 한 번 사람이 막 바뀌는데 어떤 분들은 막 6년 8년도 살아. 근데 빌라는 한 6개월 살다 갑자기 나가고 1년 살다가 연락 두절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사람 상대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많아지면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파트를 한번 봅시다. 아파트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빌라보다 더 장점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관리소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 주면은 뭐 내부에 뭐 전구나 뭐 변기 뭐 이런 얘기들 막 가끔 하긴 하지만 그래도 관리소가 있어가지고 세입자가 관리소에 먼저 전화를 하고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주인한테 전화 오는 경우들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소의 존재만으로도 벌써 내 일이 많이 줄어들죠. 잡다한 걸 대신해 주려고 관리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우리도 관리비를 내는 거고요. 자, 근데 빌라나 다가구는 어떻습니까? 관리소가 없습니다. 자, 온전히 노후를 대비하고 싶은 마음, 나만의 주차 공간, 50평이라는 생각, 파이프라인을 만들자. 이거는 뭐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지만 중요한 건 뭐다? 관리소가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다가구 투자를 저는 다가구를 투자했어요. 저는 다가구를 그냥 샀어요. 샀으니까 저는 이거를 가지고 뭐 투자로 접근했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 다가구는 관리소장으로 취업했어요라고 생각하시면 확 와닿습니다. 내가 이 건물에 있는 세입자들을 관리를 해주는 관리소장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 여긴 관리소가 없으니까. 관리소가 없는데 세대가 막 8세대 뭐 10세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전화하겠습니까?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부터 내가 관리소장이다. 이거 그 범죄도시 있죠. 범죄도시에 너 납치된 거야 이것처럼 내가 다가구를 사는 순간 이 차를 타는 순간 난 납치된 것처럼 다가구를 사는 순간 나는 관리소장에 취업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가구가 확 와닿아. 어떡하지? 나 다가구? 나 취업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아니 너 취업된 거야. 근데 이 다가구 관리라는 게 절대 쉽지가 않죠. 왜? 다가구는 사람 상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내 집 마련도 하면서 월세도 받으니까 좋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은데 맞습니다. 당연히 이게 꼭대기 주인 집에서 내 집 마련 딱 했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집에서 이제 월세를 쭉 받기 시작해.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집도 마련하고 월세도 받으니까 좋은 일인데 아까도 말했죠. 이 일은 관리소장으로 취업한 거라고. 자, 노인분들이 원룸 건물을 많이 삽니다. 이게 다가구를 이제 원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뭐 정확하게 원룸은 아니지만
않지만 그냥 사회적인 통용을 원룸 건물이 하는데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유 시간이 우선 많죠. 여유 시간 많고 수입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맞는 거예요. 노인이 다가구에 적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분들이 보통 뭐 하냐면 새벽같이 일어나셔. 왜냐면 이제 새벽에 많이를 깨시니까. 그러면서 운동 삼아 한다고 하면서 뭐 합니까? 화단을 갖고. 이 다가구나 뭐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건물주가 되게 부지런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하려고 그러면은 막 인사해 주시고 막 앞에 막 빗자루 쓸고 막 이런 분들 있죠? 그분이 이제 건물주야. 그래가지고 화단도 가꿔주고요. 재활용도 막 해주고 막 분리수거도 막 하고 막 CCTV로 막 감시도 하시고 전구 갈아주고 뭐 변기도 뚫어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관리소장이니까. 자, 그러면 나는 그냥 다가구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왜 어느 순간 관리소장이 됐지 하면서 막 고생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뭘 하나 잃으면 뭘 하나 얻는다고 다가구 투자가 왜 장점이 없겠습니까? 있죠. 기본적으로 온전히 내 땅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필지 하나가 내 거죠. 아파트는 100분의 1, 1000분의 1이 내 거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합의를 해야지만 무언가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잖아요. 어렵고 이 합의를 한다는 게 힘드니까. 근데 이 다가구는 안 그렇죠. 내 땅, 내 건물 다 온전히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팔 수도 있고 뭐 재건축을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리모델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 땅이고 내 건물이니까 가장 좋은 게 뭐죠? 시세 상승이 오면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꼬마 건물 투자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온전히 하나가 다 내 거라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시세 상승이 만약에 시작이 되면은 이게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에다가 더해져 가지고 이 엄청난 수익이 납니다. 이 다가구도 꼬마 건물하고 좀 비슷한 거죠. 꼬마 건물은 상가, 다가구는 주택. 내가 무슨 의미로 샀는지 헷갈릴 때가 있고 아파트 커뮤니티가 너무 좋아 보이고 주택 살아서 소외받는 느낌도 든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다가구에 사는 것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게 훨씬 더 좀 주거 편의성은 좋을 수밖에 없죠. 대신에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문제는 돈이죠. 같은 돈으로 무엇이 더 나은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건데 같은 돈으로 뭐 예를 들어 10억으로 다가구를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을까? 뭐가 더 나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가구가 더 나을까요?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다가구가 더 나은 동네도 있고요. 아니면 아파트가 더 나은 동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조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젊을 때는 그래도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거주도 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를 잘 투자하셔가지고 돈을 번 다음에 은퇴를 하면서 다가구를 가는 게 사실은 좀 정석에 가까운 거죠. 이 다가구를 꼬마 빌딩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돈 많이 버시면 꼬마 빌딩을 사셔도 같은 효과가 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을 때 이런 관리 포인트가 많은 것들을 사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이게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월세 수입을 바라고 이런 다가구나 뭐 빌딩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월세 수입이 높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월세 수입이 높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시세 상승이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시세 차익이 낮으니까 월세 수입이 높은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 강남에 이런 데 꼬마 빌딩이 수익률이 엄청 나빠요. 그 말은 뭐냐? 앞으로 시세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월세 대비 매매가가 높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이게 역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높은 거를 찾는 분들이 많지만 세상에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가구나 빌딩이나 월세 수익을 막 노리고 사시는 분들은 시세 상승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자, 파이프라인을 만들자고 생각을 하셨었어요. 근데 전세 레버리지도 활용을 하고 대출도 부모님한테 빌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마 내가 모아놓은 돈보다 레버리지를 훨씬 더 많이 써가지고 이걸 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월세라는 거를 바라고 다가구를 사셨는데 대출도 많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출을 갚기 전엔 당연히 파이프가 작동을 안 하겠죠. 파이프가 꽉 막힌 상태니까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뭐 사기 전이라면은 아직 나이도 어리시고 아이도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돈을 더 번 다음에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대출을 적게 받아도 될 때 그때 사도 사실은 뭐 늦지 않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다가구 투자가 어려운 또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주거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빌라보다도 사실 좀 여건이 살짝 안 좋은 게 다가구이기 때문에 다가구에 사는 분들이 월세를 잘 내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다가구에 사는 분들이 막 집을 파손하는 경우들도 상대적으로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고시원 다음 레벨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고시원, 다가구, 뭐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오피스텔, 아파트.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쟁력이 가장 떨어져가지고 감가상각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또 할 필요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좀 낡아도 편해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은 다가구나 이런 것들은 좀 낡아지거나 파손되면은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봐야 또 다시 또 계속 고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투자는 아닙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동네가 막 그 호황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막 그 어디서 뭐 공사를 한대. 그래서 공사장 인부들이 막 들어와. 그러면은 이제 월세가 막 올라가면서 만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돈을 많이 벌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가 조금 잘 된다 싶으면은 옆에 바로 다가구 신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신축은 돈 들여가지고 지은 새 거고 내 거는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 신축과 구축이 붙으면 내게 이제 지게 되죠. 입지가 아주 좋지 않는 한 내게 막 집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월세가 좀 잘 벌리다가 또 빠지기 마련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가구 투자라는 거는 섣불리 선택하시면 안 되고 정말 잘 골라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미래에 더 좋아지는 어떤 호재가 있는 지역이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거기다 이제 다가구가 공급되기 어려운 어떤 입지와 지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운영하고 있는데 옆에다가 바로 새 다가구가 생기는 순간 내가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더 큰 목적은 이겁니다. 내가 월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세 상승을 내가 온전히 내가 가지는 게 더 주목적이기 때문에 미래가 좋아질 지역에 공급도 부족한 곳에다가 내가 한 40평, 50평, 뭐 많게는 뭐 70평, 100평의 토지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값이 오를 지역에 땅을 샀는데 운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땅값도 오르는데 월세도 받는다? 그러면 좋은 거지. 대신에 관리소장이 누구라고? 나라고. 내가 관리소장이야. 그러니까 이걸 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불안한 지역인데 공급도 가능해. 옆에 막 빈 땅도 있어. 언제든지 다가구가 생길 수 있을 만한, 언제든지 옆에 빌라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빈 땅이 많은 지역이고 월세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시세 상승이 쉽지 않은 지역에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가구 투자로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파트는 시세가 급등하고 황금성도 좋아가지고 기회비용을 날릴 것 같은데 월세 전환하려고 8년간 열심히 돈을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대출 갚고 있고 월세도 안 나오니까 이게 장점 같아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사실 이게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도 거주하면서 따박따박 월세도 받는 게 얼마나 좋은 장점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남의 떡이 커 보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아파트에 내가 거주하고 있으면 시세 상승은 뭐 있을 수 있지만 월세는 못 받잖아요. 근데 다가구는 내가 거주도 하면서 월세도 받을 수 있다. 거기다 입지가 만약에 좋은 곳이면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투자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값 상승하는 게 만약에 한번 쫙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아파트보다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거꾸로 뭐 다가구 투자나 뭐 이런 걸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가 과연 해당되는 곳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직 나이도 어리시니까 잘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걸로 돈 많이 버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출보다는 뭐 현금을 많이 위주로 투자하셔가지고 안정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